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언론중재법 있었다면 윤희숙 보도는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윤희숙 의원 관련 보도가 가능했을까?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이틀 전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요즘 보기 드문 훌륭한 기사다라면서 극찬했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윤 의원의 제보가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의 보좌관이었다며 이 기재부 내부 정보를 빼내서 장인의 투기를 도운 것 아니냐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당사자인 제보는 해당 보도에 대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의적 왜곡 보도다라고 비판하면서 어제 해당 기자와 언론사 대표를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모레죠, 월요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계획인데 그런데 만약에 언론중재법이 통과된 후였다면 어땠을까요? 예,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요. 고위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원 등이 아닌 사람이 언론사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인 제보가 법적 대응을 해서 중과실 여부를 밝혀낸다면 언론사는 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여당이 만들고 있는 법안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서 이 설사 보도가 진실이라고 해도 당사자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면 마땅한 방어 수단이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기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말 그대로 윤희숙 의원을 맹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보면 다 언론 보도예요. 근데 과거에 조국 사태 때나 김경수 지사 드루킹 사건 때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상대를 공격할 때는 검증 없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하게 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사태와 김경수 드루킹 사건 등 여권에 대한 비판적 보도들로 진영 전체가 위기에 몰린 게 촉매제가 된 걸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향한 보도에는 무죄 추정 원칙을 내세우며 비판하던 인사들이 지금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상대편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무죄 추정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발표하니까 이거 사실이구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언론 취재에 따르면 윤 의원의 부친이 자주 땅을 보러 내려오면서 특공과 관련해서 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네. 홍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은 그러면 자기 진영을 공격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악의적이라고 하고 상대 진영을 비판하는 기사는 진실을 밝히는 기사라고 할까요? 네,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윤희숙 보도는 느낌표는 내로남불 끝판왕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면 윤 의원 부친이 투기 목적으로 세종의 농지를 구입한 정황 뚜렷해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요, 10억 원을 대출받아 흑석동 상가를 매입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부모가 아니라 의원 당사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으면서도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데 아무 추가 조치도 또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내로남불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로 넘어가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법무차관 우산 의전이 기자 탓입니다. 네, 지금 사진들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텐데 비 오는 날에 법무차관이 브리핑을 할 때 직원이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서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던 그 장면입니다. 예. 근데 저런 상황이 연출된 게 기자 탓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법무부 해명이 그렇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요, 현장 취재진이 촬영을 위해 몸을 숙여달라고 요청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지시한 게 아니라 직원 본인이 편한 자세를 취하다 보니 무릎까지 꿇게 됐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상황 어땠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깨 아래로 이제 안 나오고. 근데 영상을 보니까 처음에 우산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는
취재진이 아니라 법무차관인 것 같은데요. 네, 본래 처음에 우산을 스스로 들고 있죠. 그러다가 브리핑 시작 직전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듯이 주변을 둘러보고요. 한 직원이 들어주자 영상 취재진이 화면을 위해서 해당 직원에게 조금 더 들어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화면이 문제라면 강 차관이 직접 우산을 들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저도 법무부에 똑같은 질문을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관계자는 비가 내리던 현장에서 정신이 없었다. 차관님은 뒤에서 누가 우산을 어떤 자세로 받쳐주는지는 몰랐다. 이렇게만 말했거든요. 물론 뭐 뒤에서 무릎 꿇은 자세까지는 몰랐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한 청년이 본인 뒤에서 본인이 브리핑을 하는 10분 내내 우산을 받치고 있던 점까지 몰랐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강 차관이 물에 닿으면 녹는 설탕이냐고 비판하면서요. 강 차관의 사퇴와 박범계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과도한 의전이 이번만이 아니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예, 이틀 전 미라클 작전 성공으로 아프가니스탄 377명이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모습을 취재하던 현장에서요. 법무부 직원이 아프간인을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위치를 옮겨서 박범계 장관이 인형을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촬영해달라고 요청해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프간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박 장관이 주인공이었다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입장이 없다라고만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 법무차관 우산 의전이 기자 탓의 느낌표는 기적 잔치상에 재뿌린 법무부로 하겠습니다. 이름처럼 기적적이었던 이번 미라클 작전 성공 아주 오랜만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한마음으로 축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빛나고 싶어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과 관료 문화에 젖은 차관 탓에 이 작전 성공의 빛까지 바래게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